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밑으로 사라졌던 안희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등산용품점에서 캠핑용 도구들을 말이죠. 다수 사갖고 말이죠. 차량에 타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의해서 포착됐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기 스타 자유한국당 전 의원인 진성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의 한수의 신의식은 빠지고 진성호만 나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뭐 농담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브랜드 네임을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 신의 한수를 이제 브랜드화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브랜드화. 우파 유튜브의 1등 채널. 1등 채널. 이런 거 한번 하십시오. 그렇죠. 그 옛날 OCN이 넘버원 채널로 넘버원 채널. 재미를 좀 봤는데 네. 이제는 차이가 상당히 2등하고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쯤에는 한번 마케팅에 도입을 해서 차이를 좀 많이 내고 네. 여기도 뭐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넘버원 채널. 넘버원 채널. 유튜브도 우파 유튜브도 청와대가 무서워할 만큼 컸으니까 네. 한번 해보자. 네. 진성호 신익도 한번 떠보자. 떠보자. 뭐 이런 이야기죠. 뭐. 네. 본론 들어갑시다. 우리가 좀 다시 떠먹어가지고. 넘버원 채널 신의 한수. 오늘 또 넘버원답게 말이죠. 자료화면도 넘버원답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안희정 전 지사, 충남지사의 저희 영상을 버추얼 시스템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가 이런 게 됩니다. 버추얼 시스템. 책상에 올라와 있죠? 예. 무섭죠? 이런 게 바로 넘버원 채널의 다른 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 화면 뒤에 있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버추얼 시스템에서 시청자 눈에는 저렇게 보이지만 네. 사실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네. 날로 발전하는 시즌의 한수 테크닉 시스템인가요? 그렇죠. 예. 자, 보면요. 등산용품점에 나오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는데요. 선글라스를 끼고, 아주 편한 복장입니다. 선글라스는 아마 누가 볼까봐 저렇게 끼고 갔고, 그래도 뭐 알아볼 수 있는 그렇죠. 형태입니다. 오른손에는 지금 용기를 비닐봉지에 많이 담았고요. 등산용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왼손에 빨간 게 타프가 이제 그늘 가리고 뭐 비를 가리고 뭐 그런 건가 그렇죠. 봅니다. 네. 그래서 캠핑 갈 때 저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저걸 잘 쳐야지 보온도 되고 뭐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네. 시야를 좀 가릴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건데 저길 보면 어쨌든 네. 저게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그 용품점입니다. 네. 그런데 저 사진만 보면 안희정인지 누군지 뭐 알기도 모르죠. 그런데 바지도 보면 말이죠. 굉장히 예. 그 심플하고 배는 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타프한 분위기인데 예. 저 사진만 보면 안희정 전 지사가 상당히 그동안에는 좀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은 게 네. 아시다시피 저분이 그 1심 재판 받고 할 때는 네. 조사받고 할 때는 컨테이너에 들어 살았습니다. 네. 그때 기사를 보면 자 대학 동창인 지인의 컨테이너에서 이제 살았는데 하루에 한두 끼를 먹었다. 네. 한 끼 먹을 때 반 공기도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상당히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등장했고요. 모습으로. 또 네. 이제 기자들이 컨테이너나 그 근처에서 이제 계속 뻗치기 해서 찾았는데 2달 정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한 매체가 더 팩트라는 매체인데 그 경기도의 한 외곽에 있는 용품점에서 저렇게 안 전 지사가 타프와 그 용기. 등산 캠핑용 그 뭐 용기 뭐 등등 관련 이제 용품들을 사서 들고 나오는 거를 잡혔는데 보니까 직접 운전하고 왔더라. 직접 완전하고 갔어요. 그리고 차도 좀 중저가. 아반떼. 뭐 모르겠 그 말하면 또 우리가 간접 광고인데 아니, 뭐 아반떼는 좋은 아니고 차입니다. 네. 네, 좋은 차인데 어쨌든 중저가 네. 서민용 차를 타고 혼자서 몰고 와서 네. 저렇게 조용히 쇼핑하고 갔다. 그러면 이렇게 타프와 용품까지 이 캠핑용 용품까지 샀다는 거는 산에 갈 생각이 있다는 것 같고 실제로 기자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자 요즘 어떻게 지내냐 뭐냐 그랬더니 한마디가 한 게 말을 아끼면서도 아내와 함께 지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안희정 전 지사는 저 모습을 보면 상당히 평상심으로 돌아온 것 같긴 한데 네. 29일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29일 날 2심 이제 재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또 저 패션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젊은 패션입니다. 그렇죠. 젊은 조끼를 입고 뭐 이렇게 두껍지 않은 쉐타에 조끼를 입고 저렇게 바지도 헐렁헐렁한 젊은이들이 입는 바지를 입고 용품을 캠핑 용품을 사갔다. 궁금한데 어디 갈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안희정 전 지사가
실제로 캠핑을 좋아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예.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또 이제 부인이죠. 예, 안희정 지사의 부인. 캠핑을 가서 이렇게 시원하게 맥주를 먹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캠핑을 좋아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렇게 그냥 곤란할 때는 뭐 저희가 캠핑용품 샀다고 욕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오늘은 네. 안희정 전 지사에서 조금 동정심 같은 걸 가진 분들이 요즘 많이 생기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기사들도 보면 뭐 복수의 정치학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 후보로 확정될 때까지 함께 경쟁했던 안희정, 이재명, 최성 이 세 사람의 스토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데 1차적으로 희생된 사람이 복수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이 안 되지만 안희정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안희정은 날라갔고 뭐 이재명은 잡았고 남은 거는 박원순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안희정이 희생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안희정이라는 사람은 제가 듣기는 평소에도 스킨십이 강하고 또 운동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 만날 때 인사성도 밝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평은 좋았는데 미투 김 비서와 미투 사건 때문에 어쨌든 완전히 정치적으로는 뭐 생명이 끝난 게 아닌가. 부활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렇다 그러면 그 안희정이 재판을 얼마 안 앞두고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봐도 사실은 안희정 아직 살아있네 뭐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폭등시키는 건데 이 기사가 생각보다는 정치권 기사 상위에 오르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안희정에 대한 관심이 살아있고 또 그와 함께 흑역사들이 조금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흑역사들. 제가 요 흑역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개표 방송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5월달에 어쨌든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 개표 방송할 때 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안희정이는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사진 때문입니다. 그 사진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진을 봐야 됩니다. 그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안희정의 운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야, 우와 지금 뽀뽀를 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장면에서 이렇게 뽀뽀를 저 장면이 왜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상당히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이제 환호하는 장면인데 저게 아마 광화문 행사일 겁니다. 세리머니를 하는데 그러니까 연설을 하고 뭐 또 수고했던 사람 뭐 올라오고 하는데 그때 옆에 보면 추미애 대표도 있었고 뭐 굉장히 좀 어쨌든 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행복한 순간인데 갑자기 안희정 지사가 조금 늦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저걸 본 사람들이 술 한잔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안희정 전 지사의 태도라든지 평소 모습과 좀 다르게 조금 흥분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볼에 뽀뽀를 뒤에 진짜 추미애 대표가 있고요. 보고 있는데 저게 웬만한 용기나 또 웬만한 그 생각이 아니면 저런 행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와 되기 전이 좀 다릅니다. 원래 되기 전에는 캠페인 때는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당선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면 나름대로 권위와 이런 게 생기는데 그 대통령에게 뽀뽀 세례를 했습니다. 그것도 전국에 생중계되는 방송 중에 저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는 순간 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핵심들이 안희정을 용서하겠느냐? 아니 감히 그러니까 저도 저 행동은 물론 저게 이제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긴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사실은 조금 수위를 조금 높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정부에 생중된 이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도 중요한 행사지만 민주당이나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표를 던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같은 경쟁 상대분이 올라와서 뽀뽀를 하네. 그것도 뭐 화면을 봐도 솔직히 조금 이렇게 뻘겋잖아요. 평상시 그리고 얼굴도 지금 좀 그랬고 저 장면들을 보면 그래서 그때 저 안희정 저러다가 뭐 다치는 거 아니야?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그랬는데 뜻밖에도 어느 날 한 종편 방송사에 비서가 나와서 폭탄 인터뷰를 하고 그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가보니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뒤끝이 있어요, 사람이. 좋다는 사람이 많지만 뒤끝은 분명하게 있는 거야. 뭔가 할 때는 그냥 끝까지 집요하게 해서 괴롭히는 그 뒤끝이 분명히 있다. 뭐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지만 네. 뭐 그럴 가능성 사실은 적죠. 왜냐하면 네. 그 미투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뭐 안희정은 날라갔다 또는 뭐 그 또 최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성. 잘 모르지만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겨루었던 세 명의 경쟁자가 이재명, 안희정, 최성인데 안희정이 제일 이제 강했기 때문에 안희정 대 문재인 그 구도를 좋아했고 또 보수나 중도 지지층들이 안희정 지사한테 지지 그 여론조사에서 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이제 지지를 받았고 안희정은 조금 중도, 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네. 안희정 운동권인 줄 알았더니 말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이네. 이분도 박정희에 대해서 평가가 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좌쪽에 가 있는 분들은 안희정을 별로 좋게 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게 터지니까 이거 뭐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다만 그런데 지금 단계는 1심에서 무죄 아닙니까? 무죄. 그러니까 지금 2심이 위험할 것 같아요. 네, 2심은 저도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바뀔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 장면 감히 대통령 당선인한테 뽀뽀를 해? 저는 그래서 그리고 남자가 해주면 기분 나쁘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저 모양이 주인공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인데 조금 무례하다고 생각할 그렇죠, 정도의 행동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인품이 있고 사람이 그렇게 뭐 이렇게 모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제가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정한 방송이기 때문에 네. 각자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속을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독한지 아닌지 제가 잘 모릅니다. 네네.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는 공정한 방송. 물증 없이는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뭐 친해식 대표 틀렸다는 말도 좀 못합니다. 왜? 제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만 가지고 보면 안희정은 지금 가혹한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저 뽀뽀할 때 저 당당하던 안희정과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등산용품과 캠핑용품과 타프를 사서 들고 조용히 중저가 자동차에 타서 운전을 하는 정말 좀 인생 무상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또 아까 제가 말씀하다 참 끊었는데 최성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최성의 흑역사도 저는 조금 봐야 되는 게 자, 최성 시장은 고양시장입니다. 고양시도 성남시 못지않게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최성 시장은 이재명이 나오는데 나도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최성 씨도 뭐 국회의원도 지냈고 상당히 내공이 있는 분인데 문제는 그겁니다. 최성 후보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분도 참 제가 볼 때는 참 인생 안 풀리는 게 문재인과 경쟁을 한다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시민단체가 최성 시장을 고발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최성 시장이 선거운동을 쉽게 하면 자기의 어떤 그 고양시청의 공문을 통해서 했다는 식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선에도 참가 못하고 탈락이 됐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그러니까 경선에서 빼버리고 아예 탈락됐는데 그 뒤에 이제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 억울하죠. 정말 최성시장 저기 저 네 사람의 운명을 지금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다 좋지 않아요. 다 좋지 않아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복수의 정치학이니 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최성시장도 물론 저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인이 볼 때는 아니 당연히 고양시장을 잘했고 현직 시장이면 적어도 경선에는 참가시켜주는 게 맞는데 그렇죠. 시민단체가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경선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 무혐의. 그러니까 저분도 속으로 피눈물 흘릴 것 같아요. 피눈물 흘리죠. 그러니까 저 지금 장면 보면 저 4명 중에서 문 대통령 말고는 이재명 지사는 물론 지사 당선됐으니까 일시적으로는 기분 좋겠으나 지금 돌아가는 글 보면 속으로 진짜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 같습니다. 공포 영화죠. 그리고 근데 문제 또 이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뭐 이런 데 되면 정치 끝났다. 저 사람은 끝났어. 끝났어. 그런데
부활할 때도 부활할 때 안희정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깜빵 갔었죠. 깜빵도 가고 그때 네. 이제 노무현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은 뭐 안희정 본인도 물론 뭐 뇌물 받았고 했겠지만 그래도 보면 대신해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감옥도 갔다고 해서 이 사람 끝났다 그랬는데 부활해서 충남 도지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도지사기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뇌물 의혹으로 수사받고 할 때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친노는 패족이다. 패족이다. 안희정 지사가 한 말입니다. 네. 패족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패족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다. 그런데 다 부활했습니다. 다 부활했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탄압받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면 문재인 정부가 인기가 떨어지고 할 경우에는 살아남는다면 무시무시하죠. 새로운 강자로 부활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도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 인기를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할 길을 간다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어쨌든 뭐 그렇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거의 전쟁을 선포했고 뭐 경찰 보고 권력을 택할래 진실을 택할래 이게 뭡니까? 권력이라는 건 청와대를 뜻하는 건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공개적으로 민주당 소속이지만 청와대나 여당을 갖다가 뒤싸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전쟁 속에서 안희정이 만약에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로 확정되면 확정된다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문제는 그렇죠,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왜냐하면 불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 사람을 두고 다른 여성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가 또 세월이 흐르면 또 잊혀지죠. 예, 그러니까 희석되고. 안희정이 지나가 보니까 안희정만한 사람도 없었다. 뭐 이런 동정심이 일어나면 부활할 가능성이 저는 0.5%는 있다고 봅니다. 0.5. 예, 다른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참 캠핑 용품을 들고 저 모습을 보면 네.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네. 아주 깔끔하게. 정말 듣고 보니까 공포 영화 같아요. 사진 한 장 다시 한번 보면 진짜 여러분들, 정말, 아니, 이 사진, 지금 뉴시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뉴시스와 컨텐츠 제공을 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야, 이거 지금 안희정. 네? 예. 그 다음에 문재인, 이재명, 최선. 예. 최선. 근데 최선, 문재인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사라지고 있군요. 예. 네. 저 사진에서 뭐 귀신 영화 보면 나옵니다. 사진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그러네요. 저게 지금 어쨌든 참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성 시장도 제가 보면 참 속으로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차라리 그때 경선 나가지 말걸. 말걸. 그랬으면 지금 나도 경기도지사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오히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보면 참 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변하는가는 누구랑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인연인 건데 그게 악연으로 변해서 지금 안희정 지사는 물론 이제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거긴 합니다만 지금 저런 장면들을 보고 정치로 평론하는 분들은 어쨌든 같이 왔던 분들은 뭐 이게 저주냐 저주. 뭐 복수냐 뭐 이런 말 할 정도로 뒤가 지금 상당히 안 좋고 오늘. 마지막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의 운명인데 이 지사도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부활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새로운 조금 더 안희정보다는 지금 제가 한 5%는 봅니다. 5%. 0.5%는 아니고 5%는 5%. 보는데 참 이재명 지사가 무서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이 살면 문재인은 가는 거죠.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히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상당히 치명타. 예,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게 관전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보수 쪽 분들은 재밌다는 분도 있어요. 당신들끼리 잘 이제 해봐라. 진짜 제가 봐도 뭐 우리가 믿고 뭐 그동안에는 그래도 아니 보수 쪽 성향 분들도요 한때는 상당히 많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우리 욕은 하지만 어떤 경우는 생각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자기가 보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정도로 또 보니까 진짜 실용적인 분은 강한 분이고 일은 잘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그 수렁속으로 빠지고 있다. 김부선 스캔들 의혹부터 시작해서 또 이번에 뭐 또 그 쌍욕, 친형 쌍욕 그 의혹 강제 입원, 뭐 강제 입원 뭐죠? 뭐 등등해서 형 강제 입원,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번엔 치명적으로 해경군 김씨까지 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사람은 참 착한 일하고 살아야 되고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네. 아,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한 장의 사진이 공포 영화가 됐네요. 이거는 네. 기쁜 사진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아우. 무서웠습니다. 예, 오늘 평론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재명 지사도 조만간 캠핑 용품점에 가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사진 한 장을 보니까 말이죠. 희비가 교차되는데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지금 왠지 모르게 말이죠. 으시시하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아주 급격하게 공포영화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처럼 신의 한 수가 버추얼 시스템까지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콱 눌러주시고요. 또 추천 버튼 콱 부탁드리는데 더불어서 자유한국당 옳은 소리도 여러분들 구독을 꼭 해주시고 옳은 TV도 꼭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긋나긋하겠네.